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바로 일어나기 힘드시죠? 손발은 늘 차갑고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밤에는 깊게 자지 못해 몇 번씩 깨어나고요. 몸 전체가 무겁고 피곤해서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조용하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씨는 관절을 굳게 만들고 혈관을 좁히고 장과 뇌의 기능까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냥 참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무릎 통증으로 시작된 문제가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로 연결되는 경우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굳어서 10분 이상 부드럽지 않다. 둘째, 손발이 늘 차갑고 쉽게 지친다. 셋째, 요즘 들어 깜빡깜빡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졌다. 넷째, 잠을 깊이 자지 못하거나 밤에 자주 깬다. 다섯째,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계단이 유난히 부담스럽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 몸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 신호가 켜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버티고만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 몸의 흐름을 되돌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노년 건강을 연구해 온 노년의학 전문의 박도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회복력은 절대 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몇 년씩 고생하던 통증과 피로도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 열쇠는 여러분의 일상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변화, 아주 익숙한 한 가지 식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관절 혈관 뇌 기능까지 동시에 도와줄 수 있는 핵심 식재료 하나,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섭취 조합과 시간대별 활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과학적 근거도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의 몸 상태가 앞으로 1년, 3년, 5년만 더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단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침의 첫걸음, 손끝 온도, 무릎의 뻣뻣함, 기억력, 수면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한 단계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미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손발은 얼음이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억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표정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니 관절 염증 수치가 높았고 장 기능도 불안정했으며 혈관 탄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자 어르신은 자신이 겪는 문제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무릎은 무릎 문제, 기억력은 머리 문제, 피로는 나이 탓 아니에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어르신께 조용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전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입니다. 몸 전체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몸속의 여러 시스템이 서로 맞물린 채 천천히 균형을 이뤄온 결과입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아주 조용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염증이라는 불씨는 관절, 혈관, 장, 뇌, 근육몸 곳곳에 숨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의 모든 불편함의 배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유난히 뻣뻣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밤새 쉬고 있던 혈관과 근육이 갑자기 깨어날 때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관절이 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동차를 오랫동안 세워두었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면 엔진이 덜덜 떨리듯이 혈관과 근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혈류가 한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장과 면역의 문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내 균형이 깨지고 염증이 생기면 면역이 과하게 반응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피로가 빨리 오고 심지어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장 안에서 불이 나면 관절과 뇌가 그 연기를 그대로 마시는 것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관절을 지탱하는 힘도 같이 약해집니다. 관절의 지지대가 약해지니까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고 뻣뻣함도 오래갑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후들거린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지지대가 이미 한참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만성 피로의 중심에는 혈당과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혈당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피로가 더 오래갑니다. 밥 잘 먹고 자도 피곤하다는 분들은 대부분 이 신호를 겪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저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건 단순한 체질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혈류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 기능은 크게 떨어지고 혈액순환은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관절이 아프고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은 모두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장이 약해지고 장이 약해지면 혈류가 떨어지고 혈류가 떨어지면 뇌 기능까지 흔들리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김미자, 어르신이 무릎 손발 기억력 피로수면 문제를 동시에 겪었던 것처럼요. 제가 이 구조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앞으로 말씀드릴 핵심 솔루션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단 하나의 식재료와 한 가지 루틴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누그러뜨리는지 이 흐름을 이해해야 비로소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하고 설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흐름이 서서히 무너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되돌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부엌에서 매일 보시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식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여러분 몸의 흐름을 3개월 안에 바꿔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식재료는 생강입니다. 부엌에서 늘 보던 평범한 생강이지만 이 생강이 몸속에서 하는 역할을 알고 나면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5살 김미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무릎이 굳어서 한참을 비벼야 걸을 수 있고 손발은 늘 차갑고 걷는 속도도 예전 같지 않은 분이었죠. 기억력도 흐려져서 방금 한 말을 또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3달 동안 꾸준히 드신 뒤에는 아침 첫걸음부터 가벼워지고 손끝 온도도 올라가면서 하루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도 또렷해지고 피로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생강은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관절, 혈류, 장, 뇌.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생강은 이 흐름을 다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생강을 말리거나 끓일 때 만들어지는 슈로가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강을 생으로 먹으면 씨앗이고 말리거나 끓이면 제대로 자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효과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생강이 몸에서 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절 속에서 올라오던 염증은 마치 연기처럼 퍼져나가는데 생강은 이 연기를 만드는 공장을 잠시 멈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붓기와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혈관에서는 굳어있던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피가 더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좁아진 길이 조금 넓어지는 것처럼 흐름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에서는 뒤엉켜 있던 균의 균형을 정리해 면역 기능을 안정시키고 복부 불편감을 줄여줍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관절과 피로, 심지어 기억력까지 함께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서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얇은 방패를 하나 더 씌워주는 것처럼 뇌를 보호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생강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관절, 혈류, 장, 기억력에서 동시에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강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강은 어떻게 먹는지, 어떤 형태인지, 어느 시간대에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잠깐 먹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루틴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황금 조합과 시간대별 활용법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따라오시면 3달 뒤 여러분의 아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생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강은 그저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어떤 시간에 먹느냐, 어떤 조합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몸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고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는 민감한 순간입니다. 이때 생강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면 하루 전체의 혈류 흐름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가장 먼저 권합니다. 하지만 생생강을 바로 갈아서 드시는 것보다 말린 생강이나 끓여낸 생강이 더 좋습니다. 말리거나 끓이는 과정에서 생강 속 슈로가올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생강차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말린 생강을 손가락 한마디 정도만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세요. 진하게 우러날수록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더 오래갑니다. 이때 진한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홍차 티백을 하나 넣어 우려내도 됩니다. 홍차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설탕은 조금만 넣으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넣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다음은 오후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한두 시간 지나면 졸음이 오거나 피로가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 혈당이 잠깐 떨어지거나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 생강은 이 오후의 처짐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이 시간대에는 생강 꿀절임이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면 매운맛이 줄고 보관도 편합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김미자 어르신도 오후 3시쯤 배가 출출할 때 한 조각씩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손발 냉증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생강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갈아서 따뜻하게 데운 물에 적셨다가 아픈 곳에 올려두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피부를 통해 관절 부위까지 전달됩니다. 저녁에 TV를 보면서 15에서 20분 정도만 찜질해도 관절 주변의 혈류가 부드럽게 돌아 뻣뻣함이 한결 덜해집니다. 그리고 생강의 효과를 크게 높여주는 조합도 있습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강황가루를 아주 조금만 함께 넣으면 둘의 항염작용이 배가 됩니다. 생강의 쇼가올과 강황의 커큐민이 함께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계피를 한 조각 넣어 우려내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몬을 한 조각 넣으면 맛이 산뜻해지고 흡수율도 조금 더 좋아집니다. 생강 하나만으로도 좋지만 이런 조합을 잘 활용하면 늘어지는 오후, 찬바람 부는 계절, 뻣뻣한 무릎에도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생강을 드실 때 중요한 것은 양과 꾸준함입니다. 하루 4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과 오후에 나누어 드시는 편이 더 안전하고 효과도 안정적입니다. 몸이 예민한 분들은 하루 한두 g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끼는 데에는 적어도 1달에서 3달은 필요합니다. 몸의 흐름을 되돌리는 과정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어느 식품과도 잘 어울립니다. 조림, 국, 볶음 요리에 생강을 조금만 더해도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생선이나 닭 요리에 넣으면 비린내가 잡히고 부담도 덜합니다. 억지로 챙겨 먹는 방식보다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편이 계속 이어가기 좋습니다. 이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생강을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먹으면 몸이 정말 달라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관절에 부담이 줄고 손발 온도가 오르고 아침의 첫걸음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파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분들은 산책을 다시 시작했고 기억력이 흐릿해졌던 분들도 깜빡임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생강을 드시기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이 확인해야 할 점들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까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 정보를 드릴 때 언제나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건 생강뿐 아니라 어떤 건강식품, 어떤 생활습관 변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생강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드시면 훨씬 안전하고 몸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장 문제입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속이 늘 차고 소화가 더딘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진하게 우린 생강차를 드셨을 때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생강차를 식후에 드시거나 아주 연하게 우려내어 천천히 양을 늘리면 훨씬 편안합니다. 몸은 서서히 적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도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찬물이 늘 당기고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분들은 몸 안에 열이 쌓여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이 생강을 많이 드시면 몸에 더 열이 올라 얼굴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강을 소량으로 시작하거나 레몬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따뜻함이 부드럽게 조절되어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생강은 혈액이 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어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많이 드셨을 때 약효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강을 드시면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양을 조절하거나 담당 의사와 간단히 상의만 하셔도 대부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소량부터 안전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압이 살짝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셨을 때 처음 며칠 동안 어지러운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대부분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이런 증상은 금방 사라집니다. 열이 나고 몸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시점에는 생강을 드시는 것을 잠시 쉬는 편이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열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드시면 열이 더 올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 오한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할 때는 생강이 도움이 되지만 열이 확 올라 있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시기라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섭취량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강은 하루 4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갑자기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갈증이 심해질 수 있고 몸 안의 균형이 맞지 않아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실 때 가장 좋은 변화가 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도저히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생강을 캡슐 형태로 만든 제품들도 많아서 맛 때문에 생강을 피하셨던 분들도 꾸준히 드시기 수월합니다. 하지만 보충제 역시 약물 복용 여부나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생강은 하루 이틀 드셔서 바로 변화가 느껴지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몸의 흐름을 바꾸고 염증의 불씨를 꺼뜨리는 과정은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뻣뻣하던 관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손끝 온도가 여러 해 만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안정되고 밤잠도 깊어지는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강 하나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변화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생활을 해오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3달 만에 몸의 흐름을 되돌렸는지 그 생생한 경험을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75살 김미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침 첫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드셨습니다. 무릎은 늘 굳어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했으며 손끝은 늘 얼음같이 차갑고 기억력도 흐려져서 방금 한 말을 또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강차와 생강꿀절임 그리고 저녁에 생강찜질을 꾸준히 이어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침의 뻣뻣함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는 손끝 온도가 올라와 따뜻해졌고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3달째가 됐을 때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섭지 않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처럼 쿡 찌르는 통증이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어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염증의 불씨가 거의 꺼진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82살의 이정분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관절 문제보다는 만성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숨이 차고 낮 동안에도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하루가 너무 힘드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강을 식사 중간중간 음식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밤에는 생강차를 천천히 마시며 몸을 풀어주기 시작한 뒤 3주가 지나자 낮에 졸음이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는 친구분들과 시장을 오래 돌아다녀도 숨이 덜 차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피곤함이 훨씬 덜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생강 하나를 꾸준히 사용했을 뿐인데 몸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 두 분의 변화가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생강이라는 익숙한 식재료를 아침과 오후, 저녁에 알맞은 방식으로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하루 4g도 되지 않는 양이었고 찜질도 15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몸속에서 누적되며 혈류, 관절, 장, 뇌의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덮이는 재료가 아니라 만성 염증의 불씨를 가라앉히고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며 장과 면역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 통증, 손발 냉증,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 같은 다양한 변화가 한꺼번에 개선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말린 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오후에는 생강 꿀절임 한 조각으로 혈류를 안정시키며 저녁에는 생강 찜질로 관절에 따뜻한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강과 강황, 계피, 레몬 같은 조합을 활용하면 효과는 훨씬 안정적이고 깊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3달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침 첫걸음이 가벼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지고 기억이 또렷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주저함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 본인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린 모든 건강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진단이나 치료, 약물 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모두 다르고 그만큼 필요한 조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의 속도에 맞게 시작해보세요.